자, 오늘 내용들은요, GPT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저희 이제 수강생인 김예은 강사가 오늘 조금 그 일이 있어서 강의를 좀 미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과 포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수익하고 있고, 김예은 강사도 이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돈 벌어간 내용들을 제가 이제 코칭해주고 원격을 해주다 보니까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함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기초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로그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세팅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주제라고 봅니다. 주제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제 체험단 하실 건지 아니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여행을 갈 건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IT 기기라던가 뭐 영화 제작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여쭤보고 싶은데 항상 이제 블로그를 할 때마다 저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주제를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주제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선택하는 게 좋다가 1번이고요.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게 좋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한 가지도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첫 번째 이유는 꾸준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재 고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트래픽. 방문자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GPT를 통해서 좀 해결할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뭐를 좀 더 알려드릴 거냐면은 이 주제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상위 노출을 시켜서 방문자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글만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제휴를 하거나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뭔가 일거리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잡은 후에 카테고리를 몇 개로 나누냐면은 저도 카테고리를 한 두 개에서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두 개에서 세 가지 정도를 고르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주제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저희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는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 카피라이팅, 뭐 맛집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생활의 팁, 그리고 외국 해외 광고 시장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주제로만은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최소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할 수 있으면 세 가지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꾸준함, 소재 고갈, 그리고 트래픽,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주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주제거리를 어떻게 찾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포스트를 많이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 포스트. 혹시 우리 네이버 포스트라고 혹시 알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이버 포스트. 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가 있죠? 오른쪽 상단에 검색하기 영역이 있고요.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죠? 1위부터 10위권, 100위권까지 카테고리들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주제로 이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글로도 글을 써도 노출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사람들이 좀 이슈가 있어 하는 내용들, 글들을 갖다가 고르고 난 다음에 글을 쓰는 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검색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기 영역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총 7가지 주제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28가지의 주제 중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들 있죠? 이 내용을 갖다가 내가 포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네이버 포스트에 나와 있는 1위부터 100위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실시간 내용들이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고서 어떻게 한다? 네, 이런 건 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데 가고 싶은 곳들, 경제,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이 영역들이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합니다. 네.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이시죠? 네, 복도식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 내용들 갖다가 주제를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포스트에서 여기 이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가장 뭐다? 트래픽이 좀 좋고요.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지금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의학 쪽을 보는데 네이버 포스트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실제로 읽은 순위 나옵니다. 내가 이거를 읽었다, 안 읽었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네이버 포스트는 제목에 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제목에 키워드가 있다가 1번이고요. 없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키워드가 있을까요? 키워드. 제목에. 예. 1번도 맞는데 2번이 좀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자, 제목을 딱 본 다음에 키워드를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키워드가 뭐죠? 혈당에 좋다는 건강식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할까요, 실제로? 실제로 검색을 안 하죠. 어떻게 검색을 하죠? 건강식품이라던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우엉의 효능이라던가 뭐 녹차의 효능 이런 내용들로 어떻게 하죠? 저희가 네,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네이버 포스트에는 키워드가 약간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도 보이시죠? 의무력증. 키워드가 5글자에서 4글자 이하인 키워드는 저희가 노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좀 잘 나와 있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 나와 있나요? 30분간의 사우나 중년 여성에게 이런 효과가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키워드가 어때요? 약간 제목으로 잡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어떻게 본다? 우선은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죠? 이 밑에 쪽에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뭐라 나와 있죠? 여기에 키워드는 당뇨에 좋은 음식, 혈당 조절, 당 조절, 그다음 혈당 관리, 당뇨병. 이게 다 뭐다? 저희가 제목에 넣어야 될 키워드가 어디에 나와 있다? 포스트는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글 내용이 길어요, 짧아요? 생각보다 좀 길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를 갖다가 볼 때 내용이 좀 길이가 좀 긴지, 좀 짧은지를 먼저 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하이닥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죠. 보니까 내용들이 다 뭘로 되어 있죠? 카드 뉴스로 되어 있죠. 오히려 이게 낫습니다. 이 카드 뉴스를 보고서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서 포스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포스트는 이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 포스트는 거의 모바일형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서 끝으로 쭉 줄이면 어떻게 되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 옆에다가 보고서 이 내용들을 바로 타이핑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조금 더 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키워드 보이시나요? 키워드가 뭐였죠? 소화 불량, 그리고 의무, 역증, 복부, 팽만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한 3개 정도 잡아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다르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한다? 네, 블로그 포스팅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저는 좀 기본적으로 포스팅을 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글감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감. 자, 우리가 포스팅을 하다 보면은 글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네, 같은 사진,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저희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 이 태그로 해서 이 사진 돌려서 저희가 노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 의학에 관련된 정보죠. 의학, 건강에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 하면은 저는 키워드를 뭘로 잡죠?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난 다음에 이 사진 하나 넣었죠? 그 다음에 다시 글감에 들어가서 좀 긴 사진을 보는데 이렇게 100원, 200원짜리 유료 라이센스가 나오기 때문에 유료를 딱 없애면은 무료 라이센스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몇 장까지 6장에서 7장 정도까지의 사진을 넣고 포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출처는 어떻게 한다? 네, 모두 다 지워주는 겁니다. 이 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자, 이거를 지우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우면 안 된다고. 출처는 꼭 밝혀야 된다고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예, 들어본 적이 있으면 1번 누르시면 되고요. 들어본 적이 없다.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다가 1번이고요. 예, 요 출처는 꼭 남겨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은 뭐다? 대부분 다 무슨 사진이다? 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갖고 온 사진이고, 해외에서도 이미 이 사진을 갖다가 저작권 없이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어떻다? 네, 출처는 쓰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출처를 다 지워줍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글 쓰는 방식이 어떻죠? 원래는 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이미지 넣고, 그쵸? 글, 이미지, 글, 이미지, 이런 형식으로 포스팅이 진행이 되죠, 대표님들. 근데 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먼저 주제를 잡고 제목만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먼저 넣었죠. 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고 어떤 게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질까요, 대표님들? 그러니까 글을 다 쓰고서 이미지를 넣다가 1번이고요. 네. 글 주제만 잡고 이미지 먼저 넣는다. 글 대신 이미지를 넣는다가 2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빠르게 포스팅을 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요? 네. 채팅창에 숫자로 남기시면 됩니다. 1번이 글을 다 적고 이미지를 찾는다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먼저 찾고 글을 쓴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두 분도 답변을 해주시면 좀 제가 강의하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갈성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글을 쓰겠죠. 글을 쓴 다음에 뭘 하죠? 이 사진에 비슷한 이미지를 이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컨트롤 X 누르고, 컨트롤 V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발행을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행해서 저희가 뭘 하죠? 네, 포스팅 한 개를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포스팅을 왜 완성을 시킬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블로그를 갖다가 뭘 한다고 하죠?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블로그 최적화. 최적화는 다른 말로 SEO라고 하죠. 네, 구글에서 많이 쓰이고 최적화 노출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다? 양질의 정보, 그다음에 체험한 형식, 그리고 또 뭐죠?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 이런 영화라던가 내용들, 신규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담고 있으면 어떻다? 네, 좋은 문서라고 해서 방문자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순위권 위쪽에 상위 노출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만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얘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찾는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서 말씀드릴 블로그 키워드 세팅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블로그 키워드 세팅 방법입니다. 블로그 키워드 세팅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지만은 저는 우선 네이버 광고에서 네이버 키워드를 갖다 활용해서 메인 키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하는 키워드 있죠? 메인 키워드와 그리고 연관 검색어인 서브 키워드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검색해서 갖고 와서 이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도 혹시 네이버 광고에 가입돼 있으신가요? 광고에 가입되신 분들만 1번 누르시면 되고요. 난 광고에 가입이 안 돼 있다.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네, 공짜인 거 아시죠? 우리 대표님들. 자, 광고에 들어가셔서 뭐 하죠?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이 분야별로 키워드를 총 5개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방수, 공사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나열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키워드를 누르면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봤을 때의 키워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방송공사 키워드 딱 검색을 했을 때 어떻죠? 자동 완성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갔을 때 뭐가 보일까요? 네, 연관 키워드 가끔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안 보이는 이제 에어 서치 때문에, Q라는 기능 때문에,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보긴 할 텐데,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몰랐던 키워드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재밌게 키워드를 이제 뽑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드를 뽑을 거냐면요. 대표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방식은 되게 좀 단순하죠. 단순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네. 단순하고 알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네. 뭐 이 정도야 뭐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이제 키워드 뽑아봤냐면은 대표님들이 조금 더 고급적인 키워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얄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로얄 키워드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쵸? 들어본 적이 있으면은 1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본 적 절대 없다.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본 적이 없다. 2번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얄 키워드는 정의를 제가 드리자면은 뭐죠? 검색량은 많은데, 검색량은 많은데, 어떤 저? 검색량은 많은데, 높은데, 어떻죠? 블로그 발행이 거의 없거나, 그쵸? 그러니까 뭐 한 1년 만에 글을 하나 쓰거나 그리고 어떻죠? 내가 글을 쓰면 상위 노출되고 방문자를 높이는 키워드를 갖다가 제가 뭐라고 합니까? 네, 로얄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얄 키워드.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좀 깔끔하겠죠? 뭐 돈이 되는 키워드다, 뭐가 되는 키워드다,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우선은 저희가 바라본 기준은 뭐다? 네, 검색량은 높은데 블로그 발행이 거의 없어. 내가 글을 쓰면 상위 노출되는 글을 뭐라고 한다? 바로 로얄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구글 시트라기보다는 이제 엑셀을 활용을 해서 뭘 했죠? 이 파란색에 나와 있는 글들이 뭐냐면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건 이제 마케팅이랑 저희가 그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으로 갖다가 이제 뽑은 겁니다. 뭐라고요? 마케팅 쪽이랑 홈페이지 쪽이라는 키워드를 해서 뽑은 건데 자, PC 그리고 모바일 검색량은 같은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로얄 지수라고 대표님들 보이시죠? 자, 로얄 지수를 갖다가 측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은 우선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마다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지식인이 위에 있거나 아니면 파워링크가 위에 있거나 플레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그 밑에 웹사이트가 있거나 뭘 예를 들면 지식인 스냅팩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블록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죠. 그 순서대로 저희가 찾은 겁니다. 어떻게? 이 순서대로 찾아서 가장 발행량은 그나마 높은데 글이 적은 거. 그러니까 1년 만에 글을 하나 썼다. 이런 분들이 있죠. 1년 동안 글이 없으면 우리가 쓰면 노출이 돼요, 안 돼요? 블로그 지수에 상관이 없이 일시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로얄 지수라고 측정을 했고요. 숫자를 어떻게 했죠? 네. 낮은 수, 높은 수로 나눴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블록의 위치가 지금 X라고 떠 있는 건 어떤 거죠? 네, 스마트 블록이 없고 인기 글에는 있네요. 자, 그리고 1위에 있는 글에 방문자가 지금 몇 명이다? 5명. 그리고 발행일이 366일 만에 하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2위에 있는 글은 방문자가 3명이고요. 발행일은 369일. 그다음 카페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전체 이 블로그의 평균 방문자 수라던가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뭐가 있죠? 포스팅 내용에 대한 점수들이 다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함수로 계산해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이 유리하게끔 글을 내오는 겁니다. 근데 또 대박은 여기 혹시 플러스 모양 보이시나요? 우리 대표님? 자, 얘를 누르면 뭐가 나오죠? 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가 자세히 나올까요? 네, 카페 글 수와 인플루언서 글 개수, 블로그 글 개수가 몇 개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키워드가 뭐다? 로얄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자, 뭐가 나왔죠? 대표님들? 네. 우리가 원하는 이런 거 있죠. 이 탭, 첫 번째 뭐가 있고, 지식인이 몇 번째 있는지, 그 웹문서가 어디 있고, 파워링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순위권,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다 분석해서 어떻게 했다? 네, 여기에다가 점수를 매기고요. 이런 키워드를 노출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어떻게 했다? 네, 가져와서 제가 나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가 1번이고요. 어렵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이 로얄 뉴스가 뭔지를 갖다 분석을 딱 한 다음에 글을 쓰면 되는데 가장 이게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왜 어려우면서 쉽까요?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대표님들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네, 휴대폰, 영화, 다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얘를 갖다가 밑으로 쭉쭉쭉 내리면은 뭐가 나오죠? 뭐 티스토리도 나오고, 뭐 파워링크도 나오고, 이미지도 나오고, 중고거래도 나올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클릭을 해봅니다. 하나를 클릭해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네, 얘네들을 갖다가 쭉 긁고 난 다음에 이 글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들? 이 글을. 대표님이 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얘를 갖다가 옆에다 옮긴 다음에 얘를 보고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님들이 원하시고 쉽게 쓸 수 있는 채널이 있죠? 우리 알고 있죠? 뭐죠? 그게 바로 GPT입니다. 이용해서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뭘 하죠? 네. 포스팅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였었죠? 첫 번째가 주제였죠, 주제. 주제. 그 다음에 뭐였죠? 이미지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는데, 키워드를 조금 구체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로얄 키워드를 찾고 글을 작성해야 뭐가 늘어난다? 방문자가 업이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갖다가 페이지 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블로그 안에서 놀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블로그 지수라고 해서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지만은 상위 노출 될 수 있는 블로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성. 이해 가실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대충 해결을 했죠. 첫 번째, 저희가 분야별 어떤 키워드? 로얄 키워드를 갖다가 주제가 한 50개 정도, 50개의 주제로 로얄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아까 저걸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맞습니다. 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명령어라고 하죠. 명령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뭐 하죠?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GPT-4를 활용해서 호옴니라고 하죠. 호옴니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캡처해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글 쓰는 게 좀 어려워질까요? 좀 쉬워질까요, 대표님들? 어려워진다가 1번이고요. 쉬워진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가 1번이고요. 쉬워진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가 1번이고 쉬워진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블로그에 글을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머리 아프게 어떤 글이라던가 주제거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어진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갖다가 넣을 건데요. 우선은 15가지의 프롬프트를 넣을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키워드가 뭐였죠? 음, 휴대폰으로 뭐뭐뭐였죠? 휴대폰으로 영화 다운 받는 곳. 그쵸? 휴대폰으로 영화 다운 받는 곳이라는 게 키워드였죠. 휴대폰 영화 다운. 이게 키워드였죠? 그럼 저희가 GPT-4에 들어가 넣어준다. 네, 여기 안에다가 이 키워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글이 발행이 됩니다. 글이 발행이 되고요. 가끔 얘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띄어쓰기라던가 내용을 좀 이제 줄여주시면은 어떻게 하죠? 네, 얘가 알아서 얘네들을 이제 제어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글이 좀 길면은 약간 속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글을 갖다가 한 공백 제외하고서 어느 정도 넣어주시면은 GPT-4가 알아서 이제 글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 글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다시 조금 더 필터링 한 다음에 블로그에 넣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어떻게 하죠? 다시 GPT-4에 넣어서 이미지까지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포스팅이 좀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어로 얘가 변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네,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되겠죠. 뭐지? 자,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복사하기를 했고요. 자, 블로그에다 붙여넣기. 자꾸 이 친구가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팝하고를 활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팝하고로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꼭 이게 방송할 때 꼭 이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표님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줬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 내용을 조금씩만 이제 좀 가다듬어 주면 됩니다. 어떻게 가다 좀 좋을까요? 네, 뭐 따옴표라든가 느낌표 없애주고요. 이 내용에서 정말로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줄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줄여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정보라든가 보안 정보가 혹시라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고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제목도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저희가 똑같이 써주기보다는 좀 다르게 쓰는 겁니다. 쉬운 가이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만 바꿔주는 겁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바꿔주죠? 조금씩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뭘 하죠? 네, 인형구로 만들어서 좀 예쁘게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이미지는 우리가 이 자체가 이제 좀 받으면 좀 안 되는 정보죠? 영화는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죠? 뭐 돈을 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화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도 똑같이 유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누르시고요. 두 번째 누르고 세 번째 누르고 팝콘도 누를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뇌를 플렉스 해주는데 여섯 번째 정도를 갖다가 이미지를 씌우고 컨트롤 X 누르고 붙여넣기. 그리고 밑에 출처를 지우고 컨트롤 X를 누르고요. 다시 밑에 쪽에 컨트롤 V.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비슷하게 해서 좀만 속도 내서 얘네들한테 저희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이제 GPT-4와 이미지 넣고 반응하는 데까지 시간을 한번 잘 좀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네. 저처럼 발행을 누르고 삭제를 하고 포인트를 넣고 자, 이 내용들만 조금만 정리를 해준 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포스팅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네, 최대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도 지우면 되겠죠? 음.
자, 아까 있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또 출처를 한번 지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졌고요. 내용들 다 맞는지 확인했고요. 이미지가 하나가 더 있어서 컨트롤 X를 누르고 다시 저희가 중간 위치라던가 저는 이제 어떻게 넣냐면은 글 한 6줄에 사진 한 장 정도를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호환성, 가입 및 확인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한 20, 30% 정도는 어떻게 한다? 더 타이핑 해줍니다. 음. 많은 분들이 출근하거나 식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친구가 모바일, 휴대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도 같은 영화도 같이 보면서 리스나 뭐 인스타, 유튜브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대표 사진 하나 클릭을 하시고요. 발행 누르고 내가 원하는 곳에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고요. 자, 이 글이 딱 봤을 때 어떻죠? 우리 대표님들? 네,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을 하나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죠? 키워드가 나열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로얄 지수가 이 정도 되는 거 있죠. 홍보대행사 순위라던가 이 밑에 보시면은 숫자가 2, 3, 뭐 8, 6, 1.5 되는 거 있죠. 네.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골라서 쓰기도 하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로얄 키워드라고 나와 있는 애들은 다 뭐가 있다? 네. 저희가 포스팅 하면은 어느 정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보이시죠? 네. 자, 얘네들을 고르고 이 위에 있는 키워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왕에 쓸 거면은 키워드를 갖다가 한 2개 정도를 같이 쓰는 게 낫겠죠. 2개를 제목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포스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키워드죠. 불어나 있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이라고 좀 나와 있죠. 네, 이런 키워드를 갖다가 저희가 포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내려가도 좀 키워드가 남아 돌아요, 안 돌아요? 여기 보이시는 대표님들? 엄청나게 많죠? 네. 이 키워드만 갖고 있으면은 대표님들이 방문자를 늘리거나, 조회수를 늘리거나, 그리고 내 블로그를 키워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 네, 운영 전략까지 연결이 되고요. 프롬프트 명령만 넣어줘도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글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네. 질문 있을까요?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계속 할까요, 대표님들? 네, 내용은 좀 흥미롭나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다 좋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대표님들. 시간은 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시간?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죠, 대표님들? 시간은 뭐다? 네, 바꿀 수 없는 돈과도 같고 어떤 분들은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돈은 네가 어떻게 벌어줄 건데 오늘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혹시 재능마켓 크몽이라고 들은 적 있을까요? 크몽? 나는 크몽이라고 들어봤다. 1번 들어본 적 없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멍을 들어봤다. 1번. 구멍 들어본 적 없다. 2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대표님? 네. 자, 크몽을 검색하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몇 년이 된지 볼게요. 저도 몰랐는데 몇 년도라고요? 몇 년 된 회사죠? 2012년부터
해서 무려 이제 몇 년도죠, 지금? 24년도죠. 12년이나 된 회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지금 어떻죠? 카테고리성 서비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서비스를 얘네들이 마켓, 프라이스 해갖고서 굉장히 많은 판매 금액을 올리고 있고 프리랜서들이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죠? 디자인, 프로그래밍 이 순서대로 뭘 한다? 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디자인 쪽에 강화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상, 음향 그 투자 유치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는 이 안에서 브랜딩이 다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대행을 원할 때 프리랜서를 원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안에서 뭘 한다? 여기서 운영을 하는 재능 마켓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간은 나와 있죠? 네, 50만 원부터는 15%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만 원부터 200만 원 구간은 요 정도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 몇 프로 하면은 여기서 한 20% 정도 까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수수료가 굉장히 높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금융에서 수수료를 내고서 하는 거와 물건을 파는 것과 했을 때 물건 마진이 70%에서 70% 이상 남는 회사가 있을까요, 혹시? 물건 하나 팔았는데 70% 남는다. 반도체는 괜찮아요.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부가가치 사업이니까. 반도체 원가는요, 200원, 3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에 팔죠? 몇만 원, 몇십만 원에 팔고 있죠. 자, 크몽은 어떤 거냐면은 이 재능 마켓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 때문에 겁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겁을 먹죠? 야, 이 사람 디자인 끼깔나게 예쁘게 했네. 와, 엄청 예쁘게 했고, 뭐, 이 사람 뭐, 와, 너 이렇게 많이 벌게 해줘. 뭐, 오토, 뭐,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뭐, 지도, 오토, 뭐, 핫딜, 카페, 바이럴, 블로그 글쓰기, 포스팅, 브랜딩, 이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겁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할 거죠? 네, 이 서비스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디자인 어렵습니다. 프로그래밍 더 어렵습니다. 영상음악 내일 배운 카드로 배울 수 있지만은 마케팅까지 하는 비용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케팅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면서도 쉬운데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다? 마케팅 영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케팅 중에서 우리가 블로그 관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안에 또 서비스가 세 가지가 나누어지죠. 나누어지지 않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만 할 거다? 블로그 대행이라는 서비스를 할 겁니다. 자, 블로그 대행이라는 서비스가 지금 몇 명이 있죠? 블로그 대행이라는 서비스가 몇 명이 있죠? 네, 1050명이 있습니다. 1050명. 자, 그러면 1050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가 1번이고요. 적다가 2번입니다. 많다가 1번, 적다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서비스가 많다?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뭔지 아시겠죠? 2번입니다. 그쵸? 전에 들었던 분인가? 허수도 많을 것 같다는 얘기? 혹시 저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 보시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연관 키워드가 모바일이 몇이죠? 네, 쭉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PC고요. 뒤에는 뭐죠?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서비스 안에, 이 서비스 안에 조회수 대비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판매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 그리고 검색량은 뭐다? 소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와 있는 마켓 개수는 판매자, 그리고 블로그 관리 등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소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그냥 모바일만 데리고 올게요. 모바일만. 아니다. PC를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을 그냥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율을 딱 보면은 대표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비율을 보면, 이 비율, 경쟁률을 보면은. 경쟁률이 어때요? 몇 대 몇? 1대1 정도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럼 저희가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시장이 아직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은 이 시장은 10대 1이 돼도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도 허수가 있고요. 판매자분도 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더 저희한테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그래서 크몽에서는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이 안에다가 뭘 하죠? 네, 여기에 상위 노출되는 방법이라던가 포스팅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이미지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에 대한 템플릿부터 글쓰기, 이웃 관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상위 노출되는 크몽에서도 방법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표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근데 마케터분은 남자분입니다. 자, 여기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거래 건수가 몇 건이죠? 거래 건수 무려 219건입니다. 어, 뭐 실례지만 나이 또래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대표님? 20대, 뭐 30대, 뭐 중반, 후반 이런 식으로 해서 30대시죠? 이 친구가 이제 공인중개사고요. 30 초반입니다. 30 초반인데 현재 이 서비스와 어떤 서비스라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이제 글쓰기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5만 원 미만도 있고 5만 원 이상도 있죠. 이 글쓰기랑 원고를 통해서 뭐 하고 있다? 수익화를 만들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식창업연구소라는 카페에서 실제로 수익 인증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수강생들 수익 인증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이분입니다. 이분도 있고, 네, 그리고 요요시라고 또 있는데 아이디가 어쨌든 저 친구가 저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400 정도 이상의 수익을 지금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김예은 강사 이 친구 거 수익 인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수수료가 20% 넘기 때문에 출금 수수료는 이 정도 됐고요. 자, 스마트 스토어로도 저희가 결제를 받습니다. 이 서비스를 갖다가 스마트 스토어에도 뭐가 있냐면은 이 관리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 대행 서비스. 자, 여기에서 쇼핑에 들어가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혹시? 자, 여기 뭐죠? 블로그 관리 서비스. 그 예행 강사가 여기가 있네요. 보이시죠? 네, 저 결제를 통해서 이제 받은 내용들입니다. 네, 2013년, 23년 1월이고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에 지금 수익이 얼마죠, 우리 대표님들? 10월 달에 수익이 600 정도 좀 나왔죠. 그리고 11월에 수익이 이게 뭐냐면은 대표님들 그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자기 수익은 아니죠. 그렇죠? 매출은 매출로 끝나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정산 받고 실제로 이제 글만 써서
받아가는 돈이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받아가는 금액, 내가 정산받는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금홍에서 저 블로그 관리 대행을 통해서 벌어갈 수 있는 금액이고요. 저랑 이제 7년 전에 이제 만났고 7년 동안 이걸 한 건 아닙니다. 네, 7년 동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일을 여러 가지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다른 쪽 음악 쪽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수익화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네, 자기가 이제 개인 통장으로 받은 금액도 있고요. 그 외에도 수익 인증은 꾸준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저한테도 수익을 받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업체를 갖다가 맡았는데 제 글을 다 못 쓰니까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익 인증 보시게 되면은 네, 우리 대표님들도 볼 수 있게 저희가 오픈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대표님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 투잡으로 대표님 보이시나요? 혹시 금액이? 네. 이분은 주말에 일 안 하고요. 딱 자기 출근하고 퇴근해서 딱 이 정도 일만 합니다. 더 받지도 않아요. 더 받지도 않고 어떻게 하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정도만 딱 하고 어떻게 하죠? 네. 더 이상 일을 맡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학교에서 일하거든요. 학교에서. 자, 요 금액 합치면 얼마죠? 한 50 정도 되죠. 요 금액 합치면 얼마죠? 50에다가 한 380, 390 정도 되죠. 네. 이분도 이제 결혼했고요.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30대 중반입니다. 딱.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블로그라던가 원고 대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뭘로 한다? 네, 이제는 GPT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고요. 그 안에다가 뭘 하죠? 이 프롬프트에 맞는 글이라든가 내용이 나오고요. 이 이미지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한국인 여성으로 한국인 여성으로 한국인 여성 20대 모습을 만들어줘. 그애들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이제 GPT-4가 업그레이드가 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데 거의 1분 도는데 지금 어떻죠? 조금 더 빨리 만들어 그리고 20대 한번 다른 명령어도 넣어보겠습니다. 20대 골프 치는 여성의 모습을 16대 노비율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연속적으로 만드는데 한 35초에서 40초 정도가 걸립니다. 대표님들 보이시나요? 지금 이미지 만드는 거? 네, 두 번째 만들 때는 조금 버거워하네요, 얘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미지 어떠세요? 이상해요? 좀 자연스러우세요? 물론 미드저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엔진들이 있지만은 지금 GPT-4로 한 장으로 다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이 안에다가 뭐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여기만 어떻게 바꿀 수 있죠? 40대 한국 여성의 얼굴로 변경해줘. 이 이미지를 갖다가 편집해서 40대 여성, 50대 여성, 뭐 한국, 골프 치는 애 말고 뭐 파리채, 뭐 뒤에는 뭐 벤츠 이런 걸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이미지를 갖다가 네이버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GPT에서 만든 이미지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신선도,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찍은 사진처럼 올리는 게 원래는 더 좋죠. 예진도 그때 들은 적 있으시죠? 내가 직접 찍은 사진, 만든 사진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찍은 사진이 더 좋죠. 여기 보이시나요? 40대 여성의 얼굴로 바뀐 거? 네. 얘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 다운을 받으면 얘는 뭘로 된다? 네. 얘는 이미지로 인식 안 되고요. HTML이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문서 형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보이네? 달리라고. 자, 여기에서 속성값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안에 픽셀은 들어가 있지만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좀 신선한 문서, 좋은 문서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글 쓰고 이 내용을 갖다가 뭘 하죠? 크몽에 들어가서 GPT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다른 사람 블로그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케팅 카테고리에서 블로그 관리 대행을 갖다가 해서 수익화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네. 그래서 GPT와 블로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블로그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뭐죠? 남의 블로그를 갖다가 내가 대신 써줘서 블로그를 운영을 해주는 게 뭐다? 저희가 돈 버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내 블로그로 돈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제가 블로그를 갖다가 뭐 한다고 했죠? 최적화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최적화시킨 다음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건 바이 건이라고 해서 블로그를 갖다가 원고 플러스 이미지를 저희가 받아서 업로드 해주면은 한 3에서 5만 원까지 받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하죠? 네, 블로그 광고 대행사에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하루에 블로그가 한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그냥 한 두 건만 맡을게요. 두 건. 그럼 3만 원이라고 검색한다고 치면은 저희가 하루에 얼마 버는 거죠? 6만 원을 갖다가 버는 거겠죠. 근데 나는 블로그가 하나가 더 있어. A라는 블로그와 B라는 블로그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죠? 한 1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거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15일만 일하죠. 15일. 그럼 어떻죠? 금액이 10일만 잡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12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15일이 아니라 10일! 그리고 또 저희는 뭐 하죠? 크몽에서 블로그 관리 대행을 배워서 어떻게 하죠? 글 쓰는 내용이랑 이미지랑 GPT를 활용해서 뭘 하죠?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수익만 받고 나는 게 아니라 매달 광고는 연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좀 불이 나서 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들. 네, 좀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매달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다? 수익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있다? 주부님들이 거의 한 8, 90%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에스더님이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 금액 보이시나요? 이 위에 내용 한번 잘 읽어볼게요. 23년부터 24년까지 한꺼번에 결제해 주신 곳이 있어서 한 곳에 있으면 얼마 벌었다? 매출이 아닙니다, 대표님들. 뭐다? 네. 받아가는 수익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떻게 됐다? 이제 더 쉬워졌습니다. 빨라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식처럼 딱딱 붙여넣으면 돼요. 1 더하기 1은 뭐죠, 대표님들? 2죠. 맞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랑 GPT, 프롬프트,
크몽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글을 발행하고 SEO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펀딩 쪽에 준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면 안 되는 키워드, 쓰면 되는 키워드를 갖다가 저작권 있는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맛집, 뷰티, 부동산, 금융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 책을 갖다가 저희가 한 13권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크몽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검색량 그리고 네이버에서 AI 글로 쓰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금칙어. 금칙어는 아시죠, 대표님? 이제 블로그에다가 뭐 최고, 최소, 무료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분야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가요 분야별로 글을 썼습니다. 법률도 있어요. 법률도. 보이시나요? 네. 배포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승소율, 무료 상담, 최고, 전문, 타회사 비방 이런 내용들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게끔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글이 나올 수 있게 거의 다 이미지 만드는 프롬프트도 저희가 다 준비했고요. 이 안에다가 캔바를 활용하거나 이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만드는 방법까지도 나와 있고 전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대표님들? 궁금한 거. 네네. 궁금하신 내용들. 네, 우리 예진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있으면 1번이고요. 없으면 2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녹화는 멈출게요, 우리 대표님들.